자, 이어서 합니다. 음화정 조건을 비트는 방법. 첫 번째가 엄마의 심부름이라고 쓰면 이제 이해하겠지. 심부름 조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로 뭐가 있냐? 두 번째 뭐였죠? 홀짝 조건이었지. 홀짝 조건이 있고요. 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개수가 다르게끔 이 있었고, 이제 기본 유형 중에는 마지막으로 한 유형 네 번째가 있으니까 네 번째까지만 수업을 하고 이제 실제 문제들을 좀 풀어볼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부정부등식이라는 유형입니다. 이 부정부등식은 아까 하한 조건, 이상 조건을 편하게 우리끼리 심부름이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끼리 쓰레기통 유형이다라고 부를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면 부정방정식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였다. 뭐 이게 부정방정식인 건데 여기가 4 이하라는 부등식일 때를 이야기합니다. 뭐 다 음화정인 건 기본으로 일단 기본 문제니까 깔고 갑시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면 첫 번째 방법으로는 그냥 당연히 무슨 상황인지를 이해해보면 마트에 가가지고 A 과자, B 과자, C 과자를 고를 수 있는데 총 양을 꼭 4개가 아니라 4개보다는 뭐하게? 이하로 사라는 거니까 네가 실제로 계산대를 나오면 과자를 들고 있는 개수가 당연히 는 4일 수도 있고 또 는 뭐일 수도 있어. 3 또 2, 1, 0개일 수도 있잖냐. 이것들을 다 포함한 말이 요거겠지. 그러면 여긴 쉽네. 음화정 조건 유지가 될 테니까 몇 H면 3H4 얘는 3H3 2, 1, 빵으로 하나씩 줄여주면 되겠다. 맞지? 자, 그러면 3H4는 몇이었나? 6C2, 15. 얘는 5C2, 10. 여기는 4C는 6. 여기는 3C1은 3. 여기는 2C0은 1. 컨비네이션 0은 1이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것들을 다 더해보면 25, 31, 34, 35. 그러니까 토탈 35가지면 된다. 라는 건데 매번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게 되면 여기가 만약에 는 13 이하이라 너무 많아질 거 아니냐. 좀 귀찮다. 그래서 조금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한 줄로 봅시다. 자, 그게 쓰레기통이라는 건데 생각해봐. 이 상황을 이번에는 내가 말을 바꿔볼게. 내가 만두 4개를 들고 학생 3명이 있는 강의실로 들어와. 그래서 야, 너네 만두 좀 먹어 하고 나눠주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는 4인 건 3개, 1개, 빵개처럼 나한테 남은 거 없이 다 주는 거야. 뭐 는 3이라는 건 뭐 1개, 1개, 1개 주고 하나가 남아. 그래서 뭐 쓰레기통에 버려 이런 느낌. 는 빵이라는 건 기껏 사왔지만 이 새끼들이 기고만장하게 배부르다가 안 처먹어서 내가 쓰레기통에 4개를 다 버려버리는 그런 상황이겠지. 자, 그럼 요 상황을 다 통틀어서 생각해봤을 때 결국 학생들이 먹은 거랑 남아서 쓰레기통에 버린 거까지를 합치면 우리 반에서 소비된 만두는 총 항상 몇 개야? 4개. 즉 제4의 인물 쓰레기통이라는 걸 등장시켜주면 A가 먹은 거 A개, B가 먹은 거 C가 먹은 거에다가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까지 제4의 인물을 등장시키면 이게 항상 4와 뭐하다?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쓰레기통 하나, 제4의 인물을 등장시키자가 부정부등식을 해결하는 마인드입니다. 당연히 A, B, C가 4개를 다 소비하면 쓰레기통에는 아무것도 없을 수 있으니까 얘 또한 0 스타트. 즉 알파벳 4개가 모두 뭘 만족한다? 음화정 몇 H 몇? 4H4 7 컨비네이션 4니까 3으로 돌리면 35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요 4개가 기본적인 유형이고 요거만 알아도요. 뭐 엔간한 보통 문제들은 다 풀 수 있으니 여기다가 나머지 한 가지 어려운 거 하나 남았다라고 했는데 가기 전에 요 기본 문제들 4개로 할 수 있는 문제들을 풀어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쟤네들을 활용하는 기본 문제들 이 있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면 40페이지는 좀 딴소리가 적혀있지. 잠깐 넘겨놓고 문제 먼저 보고 올게요. 42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이제 1번부터 한번 같이 볼 겁니다. 주저리 상황만 잘 이해하면 돼.
같은 종류의 공책 10권을 4명의 학생 A, B, C, D에게 남김없이 나눠줄 때 A와 B는 각각 2권 이상의 공책을 받도록 나눠주세요. 단, 공책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문장으로 나와 있는 것을 부정방정식으로 바꿀 거야. 그래서 그냥 바로바로 쓰면 돼. 얘네들이 각각 받은 공책의 개수를 A, B, C, D라고 하면 합은 얼마입니까? 10인 거지. 근데 A랑 B는 각각 몇 이상이다? 2 이상. C랑 D는 문제 맨 뒤도 꼭 잘 봐야 되는 게 안 받아도 된다라는 건 얘네들이 0이어도 되는 뭐다? 음화정이다. 라는 뜻이겠지. 이렇게만 쓰고 심부름은 다 머리로 해결할 거야. A 2개, B 2개 심부름하면 네가 맘대로 고를 수 있는 건 몇 개밖에 없다. 6개. 몇 H 몇? 9 컨비네이션 6이니까 3으로 바꿔서 이거 아까 한번 암산해봤었는데 뭐였더라? 오케이, 84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2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문제 잘 읽어야 되는 게 자연수라고 이미 말했으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모두 뭐 이상이 깔려 있는 거야? 1 이상이 깔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가조건, 합은 10이고 A, B는 홀수다. 오케이. 자, 일단 부정방정식 문제 적혀 있는 거 칠판에 써보고 요 단원에서는 보시다시피 나조건처럼 홀짝 조건이 많이 나오니까 기본적인 거 A, B가 홀수, 곱해서 홀수라는 건 뭐니? 야, 아니야. 곱해서 홀수는 둘 다 홀수여야 돼. 그래서 얘네들은 필연적으로 홀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2가지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볼게. 첫 번째, 이왕 홀짝 이야기가 나왔어. 그러면 일단 요게 생각이 난단 말이야. 홀짝 얘기 나오면 이런 애들을 뭐로 바꾸라고? 뭐 2n 플러스 1이나 2n 플러스 2 같은 거로 바꾸래. 근데 만약에 얘네 둘한테만 홀짝 조건이 걸려 있다고 해서 얘네 둘만 2n 플러스 1 같은 거로 바꿔버리면 요 5개를 한꺼번에 봤을 때 개수들이 뭐해? 다르지. 그러니까 또 한 방에 깔끔하게 해결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첫 번째 마인드. 단 하나에라도 홀짝 조건이 있으면 나머지도 싹 다 홀짝 이야기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만 개수들이 다 2니까 날려버리고 얼마다라고 할 수가 있어. 이해되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따라와야 돼. 덧셈이니까요. 홀 더하면 무슨 수야? 짝수. 그렇다면 얘네들 3개의 총합도 무슨 수? 왜냐면 마지막이 10이니까. 그러면 3개를 더해서 짝수가 돼야 돼. 그럼 얘네들의 홀짝 구성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다 짝이면 되겠죠. 그냥 짝짝 홀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이런 건 안 돼. 그럼 어떤 구성이 또 되지? 짝홀홀이 되겠네. 맞죠? 자, 그럼 이렇게 바꿔놓고 얘부터 한번 해결해보자. 홀수, 짝짝짝인데 얘네들이 모두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요 A 같은 거를 뭐 5개니까 X, Y, Z, W로 하면 그 다음에 헷갈리니까 P, Q, R, S, T로 합시다. P, Q, R, S, T로 할 때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EP 플러스 1. B는 EQ 플러스 1. C, D, 1도 각각 PQ, R, S, T. 뭐 처음이니까 다 쓸게. 나중에 다 암산할 거긴 한데 얘네들은 짝수래. 플러스 뭐라고 써야 돼? 플러스 2 라고 써야 맨 처음 정수인 제로를 넣었을 때 2라고 하는 자연수부터 얘기해 줄 수가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부터 암산하자. 1, 1, 2, 2, 2 넘기면 는 얼마? 다 그게 개수 2네. 반띵하면 그럼 PQRST의 합이 얼마? 1. 그럼 몇 H면? 이니까 5가지가 나오겠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두 번째 케이스. 얘네들이 홀홀인 건 기존이고요. 그 다음에 짝홀홀인 케이스. 자, 이런 애들은 당연히 A, B랑 D, E가 홀수니까 A, B, D, 그냥 다 쓸게. C, D, E 해놓고 이렇게만 쓰자. 얘가 플러스 얼마? 1. 얘도 홀수래. 1, 2, 1, 1.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냥 암산합시다. 1, 1, 2, 1, 1.
넘기면 는 얼마? 는 4. 근데 그건 개수들이 다 얼마? 2. 반띵해주면 는 얼마? 2. 그래, 2 맞나? 말 꼬였나? 맞죠. 는 2. 그래서 OH 2. 근데 하나 조심할 건 지금 CDE의 합이 짝수가 돼야 되니까 짝 하나에 홀 두 개라고 했는데 꼭 C가 짝이고 홀홀이어야 돼요? 아니지. 얘네들끼리 자리를 바꾸어서 홀짝홀이라든지 홀홀짝처럼 줄 서는 경우도 괜찮을 거 아니야. 즉 뭐도 있어야 되냐면 요 짝홀홀에 줄 세우는 경우의 수도 있어야 된다. 물론 직접 썼으니까 세 가지지만 엄밀히 따지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해주는 거야 이거지. 3팩 나누기 몇 팩? 2팩. 그래서 얘네들 줄 세워주는 경우의 수는 곱하기 3으로 들어옵시다. 6C2가 얼만겨? 곱하기 3은 45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일단 정답은 50이긴 한데 자, 또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풀어볼게요. 어느 쪽이 더 스마트할 것 같은지는 한번 느껴보세요. 자, 결국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는 10에서 뭐 문제 조건만 읽으면 홀짝 조건이 걸려있는 건 너네 둘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실제로 저 새끼들이 어떤 홀수인데를 박아놓고 해버릴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요 자리에 요 개수 다른 문제 두 가지 버전으로 풀었잖아. 실제로 2, 5, 8 박아놓고 그냥 다 노가다 하는 것과 관통해가지고 3x 플러스 2네라고 바꿔서 푸는 방법처럼 뭔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여기 좀 노가다 느낌이 있을 겁니다. 홀홀이래. 그럼 당연히 1 더하기 1부터 있을 수 있겠지. 1, 3과 3, 1이 있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1, 5와 3, 3과 5, 1이 있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1, 7과 1, 7과 뭐가 있을 수 있어? 3, 5와 5, 3과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 자, 일단 어떤 기준으로 묶어서 쓴 거냐면 A 더하기 B가 같은 수로 유지되게끔 쓴 거예요. 그러면 1, 1이면 나머지 3개의 합이 얼마야? 1, 3이나 3, 1이나 얼마야? 6. 1, 5나 3, 3이나 5, 1이나 뭐야? 4. 1, 7이나 3, 5나 5, 3이나 뭐야? 2. 하지만 요거는 안 될 거야. 왜냐면 CD가 무슨 수라서? 자연수라고 했는데 3개의 합이 2라는 건 말이 안 되겠지. 그럼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케이스를 나누면 C, D, E가 홀짝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음화정의 합이 8인 거지. 몇 H면 시네? 맞을까요? 항상 조심하라고. 모두 뭐 이상? 1 이상 있었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아까 요 풀이에서는 자연수라는 걸 홀짝으로 바꿔 생각하면서 자연수에 플러스 1 플러스 2 했었으니까 그게 해결됐었는데 여기서는 CD에 대한 하한 조건을 아직 해결 안 했잖아. 그지? 하나씩 줬다. 심부름했다. 3H 얼마? 5. 여기 3H 얼마? 3. 여기 3H 얼마? 1. 단 얘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얘는 곱하기 얼마? 2가지. 얘는 3가지. 자, 계산해보자. 몇 C 몇? 7C2. 여기는요. 5C. 10 곱하기 2는 20. 여기는요. 3, 3은 9. 다 더하면 50까지가 되겠지. 넌 어느 쪽이 좀 좋아요? 왼쪽. 킬러 문제처럼 좀 복잡해질수록 이렇게 노가다로 다 하는 건 좀 최후의 방법이고 이렇게 좀 관통해서 케이스 분류할 수 있으면 좋긴 하니까 왼쪽 풀이가 추천이긴 하지만 2번처럼 할 수도 있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늘은 중복좌 심화까지는 못 갈 것 같네. 자,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음화정, 음화정은 깔려있네요.
모든 순서상 A, B, C, D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빼기의 D가 9래. 일단 이 식만 봐도 마음에 누가 안 들어야 돼? D가 마음에 안 들어. 저 새끼 좀 해결해야 되겠다. 신경 써놓고 그 다음에 나조건 D는 4 이하고요. C가 D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해보자. 뭐 D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음하정이긴 하대. 근데 D가 4 이하래. 어떻게 마음에 안 드니까 아까처럼 일일이 케이스 분류 합시다. 첫 번째. 뭐 D가 뭐부터 해볼까요? 0부터 할까? D가 0이면 이렇게 표로 만들자. 어차피 똑같은 거 반복할 거니까. D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 다음에 조건을 여기다 쓰자. 오케이. 자, D가 빵이면 A, B, C의 합은 9.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A 모두 다 음하정이긴 한데 C가 D 이상이래. 그럼 뭐 음하정은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안 쓴다 치면 얘 때문에 새로 생기는 조건이 뭐야? C가 0 이상. 뭐 이것도 음하정이긴 하네. 그러면 A, B, C 다 뭐야? 음하정. 몇 H 몇? 3H 9. 그 다음 D가 뭐일 때? 1일 때. A, B, C의 합이 뭐가 되는데? 10. 근데 또 생기는 C에 대한 조건이 1 이상. 그러면 얘네 합이 10인데 C가 1 이상 엄마 심부름하고 나오면 몇 H면? 3H9. 자, 그 다음 D가 2면 여기 뭐 될 텐데? 11. 근데 C의 조건은? 뭔가 느낌이 오는데 여기도 뭐야? 3H9. 아, D가 3이어도 4여도 합이 10이랑 13으로 커지는데 C의 범위도 3 이상, 4 이상 이렇게 될 것 같아. 즉 다 똑같은 거네. 하나만 잘 계산하고 몇 배 할까? 몇 개 있냐 이거? 5개 있냐? 5배 합시다. 자, 3H9가 몇 C 몇? 오케이, 11C2니까 55. 그게 5개니까요. 275다. 이렇게 나오겠지. 됐음? 자, 그러면 이거에 좀 별해. 물론 처음 공부할 땐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런 풀이도 있습니다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풀다 보니까 뭘 느꼈을 거냐면 뭐야 5가지 케이스 다 똑같잖아. 왜 똑같을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똑같을 거 아니야.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식을 잘 보시면 지금 A랑 B랑 C하고 D를 뺄 거 아니야. C 빼기 D를 더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 조건 때문에 C 빼기 D가 뭐가 돼요? 0 이상이 되지. 그러면 주어진 부등식을 방정식을 A 플러스 B 플러스 C 빼기 D라는 뭉탱이로 보면 이게 뭐야? 9가 되고 이 셋 다 조건이 뭐다? 음하정이지. 그러니까 3H에 9 해주면 될 텐데 곱하기 5의 정체는 뭐냐면 뭐 D가 4 이하라며. 근데 실제로 생각해봐. D가 4면 C도 뭔가 결정이 되겠지. D가 3일 때도 뭔가 결정이 되겠지. 즉 D만 결정되면 C는 그에 맞춰서 따라와야 되니까 추가적인 경우의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즉 D만 결정하면 끝. 근데 D가 몇 가지 가능해? 5개 가능해. D가 5종류가 가능해. 뭐 이렇게 풀 수도 있는 문제긴 한데 사실 뭐 요 S2, 솔루션 2는 그냥 정말 이 문제의 특이한 시츄에이션에만 적용되는 잘난 척 풀이고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합은 10 이내. 그 다음에 절대값 a제곱 마이너스의 b제곱이 5래. 이런 식으로 아까 3번처럼 뭔가 테크니컬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게끔 조건을 더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꾸역꾸역 하면 돼요. 누구랑 누구 먼저 결정하면 그만이네. A, B 결정하면 그만이네. 그러면 A랑 B 해놓고 C 플러스 D 플러스 E 이렇게 표 만들자.
뭐 a, b 이렇게 표기도 괜찮고. 자, 근데 제곱 빼기 제곱이 5가 되는 건 많진 않네. 1의 제곱 빼기 뭐의 제곱은 하면 없잖아. 어떤 조합이 있을까? 제곱수의 차이가 5. 25 빼기 20 아니고 30 빼기 25 이상하고 이런 식으로 찾으면 16 빼기 12 아니야. 49 빼기 45 아니야. 되게 간단한 걸로 코앞에 있어요, 정답이. 제곱수 처음부터 생각해봐.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근데 1이랑 5 하면 5는 제곱수가 아니잖아. 1이랑 6 아니잖아, 제곱수가. 코앞에 있어, 코앞에. 코앞에. 1부터 시작하라고. 1. 하면 안 되잖아. 1의 제곱 빼기 6 돼야 되니까. 그럼 2 해, 2. 이거 안 돼. 뭘 안 되고 지랄이야. 2제곱은 4 빼기 9가 되잖아요. 아, 절대까. 아, 거꾸로 9 빼기 4 먼저 생각해도 되겠구만. 자, 얘가 2, 3이거나 3, 2이거나가 될 거고 나머지로는 안 된다. 라는 걸 확인하시면 어차피 둘이 똑같네. A, B가 2, 3이나 3이나 C 플러스 D 플러스 E는 뭡니까? 7. 이렇게 쓰면 헷갈리나? C 플러스 D 플러스 E는 7이다. 자, 음화정의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얘네들 다 무슨 수래? 자연수. 그럼 모두 1 이상. 뭐 이렇게만 쓸게 항상. 1 이상. 그럼 엄마 심부름 각각 다 하나씩 해주시면 3H 얼마? 얘도 하나, 얘도 하나, 얘도 하나 담으면 4개. 뭘 갑자기 늘어나고 지라게 7인데. 어떤 이 세계에 살고 계시는 겁니까? 자, 그 다음에 A랑 B의 순서상이 두 종류가 있었으니까 하고 2 곱하기 3H4 즉 2 곱하기 6C4 하고 해결해 주시면 되겠다. 괜찮냐? 네. 좋아요. 자, 5번과 6번 문제 두 문제는 그래도 한번 경종을 좀 울리고 싶은 문제인데 내가 지금까지 계속 뭐라고 수업을 했냐면 중복조합은 부정방정식으로 바꿔서 알파벳 예를 들면 알파벳 3개 3H 9니까 9 하면 된다. 즉 부정방정식이 중복조합의 핵심인 양 설명을 하긴 했지만 당연히 내가 맨 처음에는 뭘 설명했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하겠고 당연히 그런 말로 되어 있는 상황부터 설명을 했지. 그래서 5번과 6번은 부정방정식을 세우는 것보다 조금 다르게 상황을 잘 해석하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5번 볼게요. 어느 수영장에 1번부터 8번까지 레인이 있습니다. 3명의 학생이 서로 다른 레인의 번호를 각각 한 개씩 선택할 때 3명의 학생이 선택한 레인의 세 번호 중 어느 두 번호도 연속되지 않도록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자, 주어진 상황을 바꿔 말하면 학생 3명이 쭈루룩 나열되어 있는 의자 8개 중에 어딘가에 앉을 건데 뭐 하지 말라? 이웃하지 말라. 이런 얘기겠지. 자, 그러면 상황을 잘 읽어보니까 이거 결국 이웃하지 말라야. 그러면 이웃하지 말라라는 건 풀이 방법 몇 가지 있다고 했니? 2가지 있다고 했지. 고일 마인드가 있고 확통 마인드가 있다고 했어. 그래서 이 문제는 2가지로 풀어드릴 겁니다. 자, 그럼에도 이 풀이는 좀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잘 들어봐. 고일 마인드로 풀어볼게요. 그럼 뭐부터 배열해야 되지? 이웃해도 되는 거. 근데 물어볼게. 지금 이 상황 1번부터 8번까지가 이미 부여되어 있는 레일에 사람이 들어가서 설 건데 거기서 이웃해도 되는 것이란 뭐예요? 아니 사람끼리 이웃하지 말래매.
근데 우리가 이웃하지 말라, 뭐 여자 3명과 남자 몇 명을 줄 세울 때 남자끼리 이웃하지 말라 그러면 이웃해도 되는 거 여자끼리 먼저 한다 이렇게 뭐 줄 세울 애들이 있었잖아.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미 1번부터 8번까지가 부여되어 있는 레인에 인간이 설 건데 이웃하지 말라는 말만 보고 그럼 이웃해도 되는 거 먼저 줄 세우자라는 거 떠오르긴 했는데 여기서 이웃해도 되는 게 뭔데 뭘 줄 세울 수 있다는 거야 나. 자,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여 줘야 돼. 지금 문제에는 1번부터 8번까지 레인이 박혀 있지만 박혀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무슨 말이냐면 왜 지금 우리가 헷갈리냐면 우리가 요 상황에 감정이입을 할 때 딱 수영장인데 선수들이 바로 요 레인 앞으로 걸어가면서 줄을 서는데 옆에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상황으로 생각을 하니까 줄 세우는 게 사람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뭐 이웃해도 되는 애들 먼저 줄 세우는데 인간밖에 줄을 안 서는데 그 새끼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럼 뭘 줄 세울 거야?가 될 건데 상황을 좀 바꿔봐. 저기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어 있는 수영장은 저 멀리 있고요. 지금 여기에 대기실이 있습니다. 수영장은 저 멀리 있고 여기에 대기실에 이제 인간 이렇게 3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회 주최자가 와가지고 입장은 좀 이따 가서 서시는 건 나중에 할 거고 일단요 대기실 지금 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지를 먼저 정해둘게요. 그 모양새 그대로 서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상황을 바꿔볼게. 그러면 지금 요 대기실 안에는 뭐 1번부터 8번에 딱히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 3명만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 보고 좀 이따가 8번까지 렌 들어가실 건데 어떻게 설 건지 자리 정하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실제 상황 너가 이게 너라고 생각해 보세요. 초딩들 그 말 안 듣는 초딩들을 줄 세워야 되는데 뭐 너네끼리 이웃하고 자식은 좀 이따 생각하시고 아무튼 줄 세워야 돼. 근데 요렇게 아무 표시도 없는 맨 바닥에 야 너네 줄 서봐 이러면 요 애들이 나는 그럼 맨 왼쪽인 건가? 맨 왼쪽에서 두 번째 칸인 건가? 우리가 한 이 정도 떨어져 있는 게 우리 붙어 있는 거야? 떨어져 있는 거야? 구분이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자, 네가 유치원 선생님이야. 얘네들 보고 똑바로 야 너는 왼쪽에서 두 번째 칸이야. 너는 다섯 번째 칸이야. 라는 걸 확인시켜 주려면 어떻게 해주면 애들이 좀 정확하게 아 내가 몇 번째 자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니? 근데 만약에 우리가 좀 떨어져 있어. 근데 그게 2칸 떨어져 있는 건지 1칸 떨어져 있는 건지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끼리 확실해지나? 내 입장, 예를 들어 얘네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좀 키가 커가지고 아, 이 정도면 그냥 우리 붙어있는 걸로 별로 안 먼데? 라고 느끼고 얘는 키가 작아서 쟤 되게 멀리 있으니까 우린 2칸 건너뛴 거겠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서로 의견 합치가 안 될 거 아니야. 이런 불상사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유치원 선생님? 지금 우리의 불편함은 뭐냐면 자리가 총 몇 개인데 3개인데 한 8개인데 인간 3명밖에 없기 때문에 요 사이에 몇 칸이 있는지가 잘 헷갈린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없애줄 거냐? 빈 의자 몇 개를 배치할 겁니까? 5개를 배치할 거예요. 뭐 결론은 이건데 좀 잘 받아들이시라고 일부러 이상하게 설명해봤어. 요러면 확실하단 말이지. 나 빈 의자 다 있으니까 나 맨 왼쪽이구나. 4번 자리구나. 나 6번 자리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 즉 문제 속에 이미 뭐 1번 자리부터 8번 자리처럼 배열이 배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무시하시고 그냥 사람이 설 자리 3개와 비어있는 자리 5개를 배치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러면 고1 마인드로 돌아와서 이웃해도 되는 게 뭐야? 이웃해도 되는 게 뭐야? 빈 의자 5개지. 그래서 빈 의자 5개를 이렇게 먼저 깝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사이에 인간을 배치할 건데 당연히 사이사이 공간 몇 개 있나? 6개. 근데 인간은 구분이 돼야 안 돼, 안 돼? 왜 클론이냐? 비의자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를 줄 세우는 방법 5팩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한 가지. 근데 인간은 야, 첫 번째 인간 너 6개 중에 어디 들어갈겨? 그 다음 두 번째 인간 어디 들어갈겨? 세 번째 인간 어디 들어갈겨? 해서 120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요 빈 의자라는 것을 도입하는 개념을 이 문제에서 잘 공감을 해줘야 나중에 좀 다른 복잡한 상황이 날 때 야 이거 번호 무시하고 빈 의자를 생각하자에 공감해 줄 것 같아가지고 천천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게 고1 마인드야. 사실 그래서 이 문제는 고3 기출문제인데 고1 마인드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복조합의 마인드로도 한번 풀어봅시다. 중복조합의 마인드로 풀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냐? 오히려 반대로 이웃하면 뭐 한 녀석들을 줄 세운다? 안 되는 녀석들을 줄 세운다. 그래서 먼저 인간 셋을 줄 세우자. 그게 3팩입니다. 인간. 그래서 A가 있고 뭐 사람, 철수, 민철이, 영희 뭐 이렇게 있다고 하자. 그러면 얘네들의 사이사이 공간 몇 개야? 4개. 이제 거기에다가 뭐를 배치할 거야? 빈 의자를 배치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빈 의자 A개, 여기에 빈 의자 B개, 여기에 C개, 여기에 D개 있다고 치면 빈 의자의 총합은 몇 개? 5개. 근데 철과 민과 영을 떨어뜨리려면 어디에는 반드시 있어야 돼? B랑 C에는 적어도 하나 있어야 돼. 자, 심부름 합시다. B랑 C는 한 개씩 샀어. 담았어. 니 유도리 있는 거 몇 개? 몇 H 몇? 4H3. 4H3이 얼마냐면 300 곱하기까지 하면 되겠지. 6 곱하기 6C3은 20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 6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x1, 2, 3, 4의 모든 순서상 개수를 구해주세요. 가조건 n이 1, 2, 3일 때 이거가 2 이상이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 한이 써볼게. 1도, 2도, 3도 다 대입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x2 빼기 x의 1이 뭐 이상? 2 이상. x의 3 마이너스 x의 2도 뭐 2 이상이고요. x의 4 마이너스 x의 3도 2 이상이다. 근데 마지막 x의 4는 1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게 뭔 말일까? 자, 생각해보자. 0부터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x1이 제일 작은 거 0이면 x2는 뭐 이상이야? 2 이상. 그럼 예를 들어 뭐 3이라고 치자. 그러면 x3는 뭐 이상? 하나 1, 2 순서를 썼어요. 5 이상. 그 말은 4가 되지 못하고 이제 5부터 선택할 수 있다는 거. 뭐 그냥 5 했다고 치자. 그럼 x4는 뭐 이상? 7 이상. 그 말은 바로 옆에 있는 6은 안 되고 6부터 되니까 뭐 대충 뭐 11 하나 골랐다. 뭐 이런 식의 0, 3, 50 같은 순서상 이 총 몇 개 있느냐를 골라봐라. 이런 상황인 거예요. 요걸 어떻게 할까? 이게 부정방정식 중복조합과 무슨 상관인 걸까? 다시 한번 x1이 1이라고 치면 x2가 뭐 이상? 3 이상. 그 말은 뭐는 선택할 수 없고 2는 선택할 수 없고 3부터 되네. 뭐 대충 4 했다고 쳐. 그럼 x3은 뭐가 될 수 없고 5가 될 수 없고 6부터 되네. 뭐 6이 됐다고 치자. 얘가 6이면 그 다음 새끼는 뭐가 될 수 없고 7이 될 수 없고 그 다음부터니까 뭐 대충 12였다고 치자. 뭐 이런 느낌이야. 좀 느껴지는 거 없나? 벌써 느껴지면 뭐 천재고요. 5번과 똑같은 문제라는 걸 깨우치면 좋겠습니다. 이웃하면 안 된다. 뭔 소리요? 자, 0, 1,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숫자를 다 적어볼게.
만약에 첫 번째 사람이 여기에 서면 두 번째 사람은 어디에 못 선다? 2에 못 선다지. 여기쯤에 서야 돼. 두 번째 사람이 여기에 서면, 즉 4를 선택하면 그 다음 사람은 뭘 못 골라? 5를 못 골라. 뭐 하지 않게끔 하면 되는구나. 이웃하지 않게끔 하면 되는 거구나. 자, 주어진 문제를 바꿔 말해봅시다. 총 몇 개의 자리가 있어요? 13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을 거야? 4개를 뽑을 건데 뽑은 애들끼리가 이웃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게 5번과 똑같아요. 레인이 13개로 늘어났을 뿐, 그리고 4개를 뽑는 걸로 바뀌었을 뿐,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건 뭐냐면 아까는 인간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1, 4, 7, 10 그냥 뽑기만 하는 거니까 뭐 1, 4, 70끼리 자리 바꾸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뽑기만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얘도 고1 마인드, 고2 마인드 다 똑같아요. 고1 마인드로 하면 선택되는 동그라미가 몇 개 있어? 4개 있지. 그럼 비어있는 동그라미가 몇 개 있다는 거야? 9개 있지. 이 타이밍에 암산 끝났어요. 쟤랑 똑같이 해봐. 누구부터 배치할 거라고? 빈 의자부터 배치할 거야. 사이사이 공간 몇 개니? 10개. 그 중에 몇 개 선택할 거야? 아까는 근데 인간이라서 유고사였지. 근데 이건 그냥 선택만 할 거지. 몇 시 몇이야? 10시 4시. 오케이. 빈 의자 9개 배치하면 사이사이 공간 10개 있을 거니까 그 체크된 거 10개 중에 4개만 뽑으면 그만. 고1 마인드로 10시 4입니다. 자, 중복조합 마인드로도 한번 보여드리고 끝내자. 자, 중복조합 마인드로는 선택된 동그라미 4개를 먼저 이렇게 배치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비어있는 의자를 배치를 할 거야. 자, 빈 의자끼리의 총합 몇 개입니까? 9개. 하지만 이웃 시키지 않으려면 어디는 몇 이상? BCD는 1 이상. 심부름 하고 나면 OH 얼마? 10시 6 이겠죠. 10시 4만 계산하겠습니다. 4, 3, 2, 1 이건 암산 어렵다. 4, 3, 2, 1 깔아놓고 19, 8, 7 하면 2랑 4로 8 지우고 3이랑 9로 3 지우면 됩니다. 얼마? 210 이렇게 나오지. 고3의 뭐 준킬러, 뭐 보트 조금 어려웠던 문제인데 잘 해석하면 한 줄로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여기 이제 문과 시험이랑 이과 시험이랑 둘 다 출제됐었는데 문과 애들은 정말 다 못 풀었고 이과 애들은 좀 쉽게 풀었던 그런 문제다. 자, 이렇게까지가 지금 중복조합의 기본, 인트로덕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물론 대부분의 쉬운 문제들은 이 개념들 갖고만 다 잘 풀립니다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볼 거는 여기보다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서 중복조합을 좀 어렵게 만드는 거. 마지막 하나를 배워볼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숙제는 이제 풀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워크북 문제량이 별로 많지 않고 어렵지도 않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먼저 개념 수업에서 진도 조금 빼놓고 이제 요 중복조합까지가 끝나면 개념 수업 때는 확률 단원 넘어가면서 숙제로는 고3 기출문제 확률 1단원을 드릴 거예요. 그 전에 기본 문제들 여기서 좀 뭐라 그럴까 준비운동 해두시라고 여기 문제는 쉽고 다음 시간에 우리 중복조합 마무리하고 넘어갈 때 즉 토요일 날에는 고3 기출문제도 이제 추가로 나가면서 개까지가 숙제에 포함될 거니까 그때 다시 앞에서부터 어려운 문제 푸시면 된다. 편집 오류로 뭔가 해설이 이상한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미처 확인 못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뭔가 문제랑 해설이 안 맞아서 이상해요 싶은 거 있으면 카톡으로 꼭 질문해 주시면 내가 기다 아니다 원래 뭐다 이거 한번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숙제는
뭐 뒤에 워크북 넘어가시면 몇 페이지고 뭐 109페이지에 중복조합이 시작이 될 겁니다. 토요일까지는 아직 문제수가 많지 않습니다. 토요일 날에는 기출문제가 이제 포함되면서 조금 많아질 텐데. 108이냐? 설마 내가 109라고 쓰면 108 안 풀 거예요? 알아서 푸실 거 아니에요. 자, 108페이지부터 112페이지에 있는 30 몇 문제 정도를 풀어주시면 되고, 당연히 문제량이 좀 적을 거야, 아직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개념 잘 복습해 놓으면 토요일 날 수업부터는 고3 기출문제까지 같이 하면서 그때 양이 확 늘어날 거야. 아직 방학 초반이라 방학 스케줄 같은 것도 몸에 안 익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숙제 70개, 80개 내면 다 밀려서 걷잡을 수가 없어서 처음엔 좀 이렇게 유예를 주고 이제 몸에 익으면 문제량도 늘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케이.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중복조합 어려운 거 하고 4단원 이항 정리까지 후딱 갑시다. 끝.